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주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고찰의 고즈넉한 풍경을 지나 선비문화 중심인 소수서원으로 전통 가옥이 어우러진 무선마을에서 영주의 깊은 정치를 만나보겠습니다. 부석사에 도착했는데요. 여름 햇살이 눈이 부십니다. 그래도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주어 뜨겁지 않게 부석사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올라가는 내내 나무들의 향이 숲내음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네요. 이런 게 힐링인가 봅니다. 경내로 들어서면 먼저 눈길을 끄는 건 바로 범종각입니다. 정면에서는 화려한 팔짝주봉이 돋보이지만 무량수전 쪽에서 바라보면 단정한 마패주봉의 모습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범종각은 부석사의 깊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랜 세월을 품은 범종과 그 사이로 산세가 시원하게 펼쳐지는데요.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웅장한 석추 위에 자리한 안양루입니다. 안양루를 지나면 부석사의 중심인 무량수전으로 이어지는데요. 하늘을 향해 뻗은 처마와 차분히 이어진 돌계단이 오랜 산사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안양루의 계단을 올라가 마주하는 곳은 부석사의 중심 무량수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알려진 무량수전 앞에는 고려시대의 석등이 고요히 서 있는데요.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풍경이 부석사만의 깊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무량수전 앞에 서면 부석사 아래로 펼쳐진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안양루 너머로 이어지는 산의 능선과 계절빛을 머금은 산사의 풍경.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부석사가 품은 고요함이 마음속으로 전해집니다. 붉게 피어난 배롱나무가 고즈넉한 산사의 풍경을 더욱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구름이 머문 하늘과 겹겹의 능선, 그리고 오래된 건축물이 어우러진 이곳. 부석사에서는 어느 곳을 바라봐도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네요. 부석사의 중심인 무량수전이에요. 고려시대의 목조 건축물을 그대로 간직한 국보인데요. 기둥을 자세히 보면 가운데가 살짝 불룩한 베을림 기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곡선 덕분에 건물이 더 안정적이고 부드럽게 느껴진다고 해요. 무량수전 뒤에는 부석사라는 이름의 유래가 된 부석이 있는데요. 아래 바위와 붙지 않고 떠 있는 듯해 뜬돌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 부석에서 이름을 따 부석사가 되었고 의상대사를 도운 선묘의 전설도 전해지고 있다고 해요. 참고로 선묘는 전설에서 돌이 아니라 용이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화려한 단청 아래 부석사의 범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섬세하게 새겨진 문양과 묵직한 모습이 오랜 세월을 지켜온 산사의 깊이를 전합니다. 부석사 곳곳을 천천히 걸으며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오래 바라보았는데요. 전날 내린 비로 한층 더 선명해진 산 능선과 맑은 하늘이 어우러진 모습.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온전히 숨을 고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전날 내린 비 덕분에 공기는 한층 더 맑아졌어요. 짙어진 산내음이 코끝을 스치고 시원한 바람을 따라 걷다 보니 머릿속까지 맑아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소수서원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서도 이렇게 울창한 소나무 숲이 보이는데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요. 매표소에서 표를 구매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맑은 죽개천 위로 놓인 징검다리를 따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물소리와 푸른 숲이 어우러진 이 길은 소수서원의 고즈넉한 풍경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네요. 죽개천이 내려다 보이는 경념정은 소수서원 유생들이 모여 학문을 토론하고 잠시 쉬어가던 정자입니다. 소수서원의 정문 지도문입니다. 도의 뜻을 둔다 라는 이름처럼 이 문을 지나며 선비들의 배움과 수양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곳은 소수서원의 옛 이름이 남아있는 백운동인데요. 1543년 주세붕이 처음 세운 백운동 서원이 이후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을 받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소수서원의 장서각입니다. 유생들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책과 귀중한 자료를 보관하던 곳인데요. 작고 단정한 건물 안에 선비들의 배움과 학문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장서각 옆에는 일신제와 집방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학교의 교무실과 교장실처럼 사용되었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일신제, 집방제 옆에는 학구제와 지락제도 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곳은 유생들이 공부하며 생활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사용하신 공간, 학생들이 사용했던 공간 사이로 작은 문이 있는데요. 이 문 너머에는 소수서원의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 오른쪽으로 작은 문이 있는데요. 이 길로 나가면 선비촌으로 갈 수 있다고 해요. 이쪽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방문했던 날은 선비촌은 조성사업 공사로 임시 폐쇄 중이었습니다. 다음 영주 여행에서는 한옥이 어우러진 선비촌 모습도 꼭 만나보고 싶네요. 죽계천 건너편에는 취한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취한대는 푸른 연화산과 시원한 물빛에 취해 쉬를 짓고 풍류를 즐기던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햇살에 반짝이는 죽계천의 물결과 나지막이 드리운 소나무 아래서 영주의 여유를 잠시 느껴봅니다. 소수서원을 뒤로하고 무선마을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무선마을은 내성천 물길이 마을을 감싸 흐르는 전통 마을입니다. 오래된 한옥과 외나무 다리가 어우러져 영주의 고즈넉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무선마을입니다. 내성천이 마을을 감싸 흐르는 무선마을. 푸른 산과 넓은 하늘 아래 옛 한옥들이 정겹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이곳에서 영주의 옛 정취를 만나보겠습니다. 무선마을의 고택 사이를 걷다 보면 마치 전래동화 속으로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듭니다. 낮은 담장과 오래된 기와지붕을 따라 시간을 거슬러 여행하는 순간인데요. 예쁜 풍경들을 따라서 천천히 걸어보겠습니다. 낮은 돌담길을 따라 걷다 보면 초가집들이 정겹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햇살이 마을을 따스하게 감싸는 순간 무선 마을에서는 시간이 조금 더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아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예쁜 풍경을 따라 걷다 보니 마치 드라마 세트장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들이 펼쳐지는데요. 오늘은 날씨도 풍경도 완벽한 하루입니다.
무선마을의 상징 외나무 다리입니다. 내성천을 건너 마을과 바깥 세상을 이어주던 오래된 삶의 길인데요. 물 위로 길게 이어진 다리를 따라 걸으며 무선마을의 옛 시간을 느껴봅니다. 천년의 시간과 자연의 풍경이 함께한 경북 영주 여행. 부적사의 고요함, 소수서원의 선비정신, 그리고 무선마을의 따스한 풍경까지. 잠시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마음까지 맑아지는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다음 여행에서 또 뵐게요.